연방 대법원은 오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콜로라도 2024년 투표용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하원 감독위원회는 헌터 바이든의 사업 파트너였던 제이슨 갈라니스와 가진 인터뷰 녹취록 전문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압도적인 차이로 뒤지고 있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어제 워싱턴 DC에서 첫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성역 도시들의 불법 이민 범죄자를 추방하는 일에 이민 세관 집행국과 협력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든 정부가 해왔던 조치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조지아주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모든 경찰과 보안관이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식별하고 체포하고 추방을 위해 구금하도록 돕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예상됩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오늘 다시 급등하며 역대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6만 7천 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애틀란타에서 상영됩니다. 애틀란타 한인회가 주최한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이 지난 1일 오후 4시 애틀란타 한인회관에서 거행됐습니다. 프랑스가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해 세계에서 최초로 헌법상 낙태할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오는 4월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의 연방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기소 면책 여부에 관한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트럼프의 끊이지 않는 사법 리스크 문제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의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 나나나. 요즘 건물 사야 된다는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 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 커머셜.com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딱 한 잔은 괜찮겠지? 이거 봐, 멀쩡하잖아. 다들 이 정도는 그냥 운전해. 아니요, 제발 말려주세요. 40불 아끼려다 40년 빼앗깁니다.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이자 살인 행위입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 보험, 강남일시, 강창성 내과, 미션 아가페, 그리고 시스콘이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월요일 NN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콜로라도 2024년 투표용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트루스 소셜에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는 한 줄 평을 내놨습니다. 콜로라도 대법원은 12월에 트럼프가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라 주투표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남북전쟁 시대에 만들어진 이 조항은 헌법에 대한 선서를 한 후 반란에 가담한 사람은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문에는 헌법은 연방 공직자와 후보자에 대한 제3항을 집행할 책임을 주정부가 아닌 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주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여러 주에서 트럼프의 투표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60건 이상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로 각 주에서 내려진 판결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왜 미국 대통령이 될 사람을 단일주에서 결정하는가라며 이번 논란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오는 4월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의 연방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기소 면책 여부에 관한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진행되는 이 재판은 현재 트럼프의 항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보류된 상태입니다.
하원 감독위원회는 헌터 바이든의 사업 파트너였던 제이슨 갈라니스와 가진 인터뷰 녹취록 전문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갈라니스는 그가 복역 중인 알라바마 연방교도소에서 지난 2월 23일 선서 후 증언했습니다. 갈라니스는 증언에서 헌터 바이든, 데보나처, 그리고 자신을 포함하는 우리의 목표는 수백만 달러가 아니라 수십억 달러를 벌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은 러시아 비즈니스 고객들에게 내 아들에게 잘해달라고 말하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갈라니스는 헌터 바이든의 펀드에 대한 전체 부가가치가 그의 가족 이름과 그의 아버지에 대한 접근권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갈라니스는 이것을 바이든 리프트라고 불렀습니다. 갈라니스가 증언한 거래들, 즉 러시아, 중국, 구소련 국가인 카자흐스탄과의 사업과 관련해 바이든 일가가 영향력 행사를 했는지에 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갈라니스는 조 바이든에 대한 접근권은 1,800만 달러의 사업 거래와 함께 이루어졌지만 중국과 바이든과의 관계가 핵심 거래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갈라니스가 사기 혐의로 연방교도소에 수감돼 있기 때문에 그의 증언이 법정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갈라니스는 자신이 유죄를 인정하고 사기 행위를 철저히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법무부에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면서 뉴욕 남부지방검찰청의 기소 전략이 헌터 바이든과 궁극적으로는 바이든 부통령을 보호하려는 의도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압도적인 차이로 지고 있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어제 워싱턴 DC에서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연속 9패 만에 얻은 유일한 승전보입니다. 헤일리 선거 캠프는 공화당 프라이머리에서 여성 후보가 1위를 차지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DC 자체가 진보 성향으로 공화당 주류와 거리가 있는 데다 압도적 우위에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규모 대의원이 걸린 슈퍼 화요일에서도 대승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판세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경선 승리로 헤일리 전 대사는 워싱턴 DC 대의원 19명을 포함해 모두 43명의 대의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9곳에서 진행된 경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244명의 대의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여기에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874명의 대의원이 결정되는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도 압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1215명의 대의원이 필요한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달 중하순께 이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성역도시들의 불법 이민 범죄자를 추방하는 일에 이민세관 집행국과 협력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든 정부가 해왔던 조치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불법 체류 범죄자를 단속하려는 행정부의 움직임은 이민세관 집행국 구금시설 폐쇄, 트럼프 시대 법무부 법집행협력 보조금 철회 등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정한 이전 정책에 어긋납니다. 성역도시에서 이민세관 집행국과 협력해 체포해달라는 행정부의 요청은 바이든이 언급하지 않은 불법 베네수엘라 이민자에 의해 22세 여대생 레이큰 라일리가 살해된 것을 포함해 불법 외국인이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여러 건의 살인 사건이 세간의 이목을 끄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폭스뉴스에 국가안보나 공공안전의 위협을 초래하는 개인을 체포하고 제거하는 데 있어 현지 법집행기관의 지원과 협력을 환영한다면서 지방 관할권이 공공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 우리는 해당 정보는 이민세관 집행국과 공유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재 이민세관 집행국에 약 4만 개의 수감자용 침상이 있는데 여기에 1만 개의 침상을 추가할 것이라며 의회에 관련 예산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은 국경에 더 많은 군대를 보내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은 대통령 임기 첫날부터 국경 이민 이슈와 관련해 행정명령을 94개나 내리면서 국경을 느슨하게 만들고 불법 입국자들을 대거 미국 땅에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모든 경찰과 보안관이 서류 미비자를 식별하고 체포하고 추방을 위해 구금하도록 돕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예상됩니다.
논란이 될 HB 1105 법안은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입국자 호세 안토니오 이바라가 조지아대 캠퍼스에서 어거스타 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인 22살의 레이컨 라일리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이후 발의된 것입니다. 이바라는 2022년 불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망명을 신청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했지만 그의 형은 허위 문서로 망명 신청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추방 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바라는 경범죄 절도 혐의로 2번이나 체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추방 재판으로 넘겨질 때까지 구금되지 않고 풀려난 것으로 알려져 조지아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HB 1105 법안은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교도소 관리들이 이민세관 집행국에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어길 시엔 해당 법 집행관이 경범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 법안은 협조하지 않는 교도소와 보안과에 대한 주 자금 지원을 거부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법안은 또한 3월부터 경찰이 주에 불법적으로 입국한 이민자들을 체포하고 지역 판사에게 이들에 대한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사람들을 장기간 구금하게 만들고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와 미국 태생 자녀를 분리시키며 이민자 사회에서 경찰에 대한 불신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마리화나를 사용한 12학년 학생의 약 63%가 베이핑을 통해 섭취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약 60만 명 마리화나 이외의 불법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마약. 시작하는 그 순간 중독도 시작됩니다. 내 건강과 인생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 강남일식, 강창성 내과, 미션 아가페, 그리고 시스콘이 함께합니다. 상안검, 하안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 크릭의 졸리 성형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 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오늘 다시 급등하며 역대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동부시간 기준 오늘 오후 4시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8% 급등한 67,710.23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다우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역대 최고가는 68,990.90달러로 지난 2021년 11월의 기록입니다. 같은 시간 이더리움 가격도 4.07% 오른 3,574달러를 나타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상장 지수펀드 ETF에 암호화폐가 포함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TF는 1월부터 거래를 시작했고 지난주에 가격 상승 랠리가 본격화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 ETF 등장 이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과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등을 통해 순유입된 금액은 73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투자자들은 ETF의 강력한 수요와 올해 4월로 예상되는 비트코인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앞두고 역대 최고가인 6만 9천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오는 21일에서 24일 나흘간 애틀란타에서 상영됩니다. 아쿠스 한미연합회 애틀란타 지부는 건국전쟁 애틀란타 첫 상영회를 21일 목요일 오후 4시 둘루스 벤처 드라이브에 위치한 스튜디오 무비 그릴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22일 금요일은 오후 2시
23일과 24일은 오후 3시에 상영됩니다. 입장료는 전석 무료이며 영어 자막이 제공됩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어 자막 작업은 아쿠스 한미연합회 본부에서 맡아 진행했습니다. 김덕영 감독은 20일 워싱턴 DC 연방의회에서 열리는 상영회에 참석한 후 22일 오전 애틀란타에 도착해 상영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편 김 감독은 22일 오후 5시 애틀란타 한인교회에서 열릴 예정인 아쿠스 애틀란타 설립 1주년 기념식에서 기조연설을 합니다. 한미연합회는 미국 내 친이스라엘 단체인 미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 에이펙 모델을 참고해 한국과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설립됐으며 애틀란타 지부는 지난해 3월 26일 애틀란타 한인회관에서 4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성대한 창립 출범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애틀란타 한인회가 주최한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이 지난 1일 오후 4시 애틀란타 한인회관에서 거행됐습니다. 평일이고 비가 내리는 날임에도 80명 이상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대독, 지역 인사들의 기념사로 이어졌습니다. 특별히 이날 행사에는 독립유공자 송암 유경근 선생의 손주인 유영열 목사와 또 다른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윤효상 씨가 소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영열 목사는 할아버지의 활약상을 소개하고 어릴 적 보았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권명호 한인회 고문이 시 거룩한 함성을 낭송하고 모든 참가자들이 신현식 상임고문회장의 선창에 따라 만세 삼창을 외치며 막을 내렸습니다. 한편 주 애틀란타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 북알라바마 헌츠빌 한인회가 3.1절을 기념해 2024 한국문화예술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서상표 애틀란타 총영사는 이날 알라바마주 버밍햄에서 한인회장 등 주요 동포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과 한인회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프랑스가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해 세계에서 최초로 헌법상 낙태할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월요일 파리 외곽 베르사유 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을 표결한 끝에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표결엔 양원 전체 의원 925명 가운데 902명이 참석했으며 개헌에 반대했던 제라르 라셰 상원 의장 등 50명은 기권했습니다. 개헌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투표 결과 발표 직후 X에 프랑스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평가하고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헌법 국세 날인식을 공개적으로 열어 축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최종 개헌 투표를 앞두고 파리 시내와 투표 현장 인근에서는 개헌 찬성과 반대 지지가 각각 열렸습니다. 파리시는 트로카데로 광장 맞은편에 에펠탑에 불을 밝히며 나의 몸, 나의 선택이라는 메시지를 띄워 개헌을 축하했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라도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투표는 꼭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한 장의 투표가 밝고 단단한 미래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한인들 모두 투표합시다. 투표하십시오. 투표하십시오. 우리의 가정, 지역사를 위해 투표해주세요. 한인 동포 여러분, 우리 투표를 합시다. 한인 사회를 위해서 투표합시다. 동포들의 유상을 높입시다. 이것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투표합시다.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해주세요. 투표합시다. 반드시 투표합시다. 이 캠페인은 시스콘이 함께합니다. 화장품 백화점 미쓰이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돼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예,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오늘 연방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콜로라도 주를 비롯해서 여러 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출마할 자격이 없다라는 소송이 제기가 됐었고요. 메인주, 일리노이주, 그리고 콜로라도주 등등 해서 주 대법원에서 트럼프의 출마 자격이 없다라는 판결이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은 왜 연방 대통령을 선출하는 거에 있어서 일개 주들이 간섭하느냐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습니다. 연방 대법관 9명이 모두 만장일치로 이 같은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에게는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하지만 다음 달 4월이 되면은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의 연방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기소 면책 여부에 대해서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워싱턴 DC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재판은요,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기소한 형사 재판입니다. 트럼프의 항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일단 재판이 보류된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4월 달에 만약에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 1월 6일 의회 사태와 관련해서 자신이 출마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대통령 본연의 업무였기 때문에 면책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트럼프 측 주장과 선거 개입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상당히 중범죄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검사 측의 주장이 지금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4월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놓을 예정인데 이 결과에 따라서 일이 좀 많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면책 대상이라고 판결이 나온다면 올해 대선 결과에 대해서도 똑같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딴지를 걸어도 된다는 뜻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 결과 인정 못하겠다는 거죠. 부정선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면책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나오면 트럼프를 상대로 제기된 기소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죠? 만약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면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감옥에 수감될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에게 마냥 불리하게만 적용되는 것은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더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면책 대상이 맞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바이든이 부정선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에 실제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느냐 하면은요, 선거인단 인준하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인준 반대 의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공식 절차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인준 반대 의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또 상하원 모두를 다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이 법을 바꿔놓았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과거에는 상하원에서 각각 한 명만 이의 제기를 하면, 상원에서 한 명, 하원에서 한 명 이의 제기가 나오면 그러면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의 제기를 접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바뀌어서요, 민주당 쪽에서 바꾸어서 5분의 1 이상이 이의 제기를 해야 됩니다. 하원 같은 경우에는 70명 넘는 하원 의원들이 이의 제기해야 되고요, 상원 같은 경우에는 20명 이상의 상원 의원이 이의 제기를 해야 됩니다. 의견을 모으는 것 자체가 쉽지 않겠죠. 물론 민주당원들이 똘똘 뭉치면 불가능할 일도 아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부정선거 증거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또 선거 결과가 박빙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크게 승리하고 부정선거 증거가 별로 나오지 않았다면 의원들이 무조건 인준을 거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 됩니다. 상원 합동회의는 새로운 219차 의회 회기가 시작된 뒤에 열리게 됩니다. 요 점도 중요한데요. 지금 현직 의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11월에 선출되는 새로운 상하원 의원들이 이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고 선거인단의 인준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회의에 참석할지 지금으로서는 확실히 알 수는 없는 상황이죠. 민주당 쪽에서는 이미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지금 모으고 있는, 만에 하나 트럼프가 승리를 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인준 절차에서 이의 제기해가지고
승리한 거 인정 안 하는 쪽으로 지금 의지응을 좀 모으고 있는 이런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지는 현재로서는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면책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요, 트럼프가 빠져나올 구멍이 없을 것 같으나 역시 또 있습니다. 기소 자체를 무효화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면책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수순일 것 같은데 재판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유죄고 무죄고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잭 스미스 특검의 경우에는 특검 사무실의 설치와 운영이 불법적이었다, 위헌이다라는 지금 지적이 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연방의회의 승인이 없이 연방 자금을 사용했던 것, 또 법무부 장관의 직권 임명으로 특검이 맡을 수 있는 수사 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제기된 청원이 어떻게 법원에서 접수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소송이 진행이 될지 아니면 아예 없던 일이 돼버릴지, 기소 자체가 없던 일이 돼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에서 있는 페니 윌리스 지방검사의 경우에도요, 2주 뒤에 조지아주 법원에서 윌리스 검사가 기소한 재판을 계속 담당할 수 있는지 그 자격 여부를 판단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윌리스가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이 나오게 되면 자격 없는 사람이 기소한 재판을 왜 계속해야 되느냐라고 기소 자체를 무효화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한테 비록 연방 대법원이 면책특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대선 후보로 지명이 되면서 또 모든 재판을 선거 이후로 미룰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제3의 아이디어인데요. 법원이 받아들일지 확실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트럼프 변호인단은 분명히 이 방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는 3월 말이면 사실상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저희가 보도해드린 대로요, 슈퍼 튜스데이가 3월 달에 3번 연달아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3월 말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낙점받기 위해서 필요한 대의원 수를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충분히 채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3월 말이면 공화당 대선 후보다라고 사실상 결정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점이 됩니다. 그런데 연방 대법원의 면책특권 관련 판결은 4월에 나온다라고 지금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에서 대통령 면책특권에 해당한다 안 한다라는 판결이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이미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람을 갖다가 지금 기소에 발목이 잡히기 위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일단 모든 재판을 선거 뒤로 미뤄야 한다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주장이 상당히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면책특권 이 사항은 연방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여러모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11월에 열리는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결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홍성구 기자였습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3월 4일 월요일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